오늘 시장 반등에 나서주고 있긴 합니다만 변수 가운데 뭐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시장 긴급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저는 이제 컨텐츠 통해서 늘 뵙고 있는데. 전 TV에서 뵈서 그런지 서로 굉장히 익숙하지만 맞습니다. 초면인 걸로. 예. 저는 정말 반갑지만 시장이 좀 예. 안녕치 못해서 어떻게 예. 진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제 삼천선이 붕괴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삼천선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크겠습니까만은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상황이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 물어본다면 예.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좀 먼 미래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후에 코로나에 벗어나고 난 뒤에 세상은 매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만약 우리가 시간의 단위를 좁혀가지고 올해 지금부터 한 4분기로 좁혀 생각한다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만약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굉장히 마음들이 급해지실 거예요. 장이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다. 가격을 떠나서 뭐 사서 그래도 바로 올라가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좀 기회가 시간이 남아있다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내년도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보면 PR이 10배예요. 10배. 10배면 사야죠. 싸니까.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치로 미뤄보건대 만약 이랬을 때 못 올라갔을 때 이게 주가 조정이 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11개월 뒤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대 예상 EPS가 신뢰가 낮거나 다른 말로 하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상당히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장은 그 기대값이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뭐 왜 내려가야 된다 보시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이 옛날에는 디프레이션 수출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오고 인건비도 올라오고 세금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기대값이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기대값 조정이 좀 나올 만한 국면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에 의해서 버팀목이 돼주고 있거든요. 그냥 잘 넘어왔는데 제 생각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냥 바로 시장을 돌리기에는 여전히 상당히 부담스럽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품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이라는 네.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기회는 언젠간 온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하죠. 긴 호흡에서 언젠가 우리가 시장을 강력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뒤집어서 해주신 건데 그럼 그 변수 기준점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변수 체크하시는 건 어떤 제가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오늘 사회자님 예. 처음 뵀는데 올 11월입니다. 1월입니다. 그럼 제가 사기꾼이죠. 근데 제가 그렇죠. 시기를 저희가 가늠할 알 수는 없지만 조건들은 있겠죠. 조건들은 크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더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이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테이퍼링 시작하고서도 미국의 경제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 쉽게 말해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한 자릿수가 늘면 우리 두 자릿수가 수출이 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좀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좀 완화되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줄어야겠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저렇게 막 싸우려지 안 하고 서로 뭐 좀 서로 화해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받는 게 조건이 뭘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물어보면 그런 게 다 모아져서 나오는 게 이익의 기대 수준인데 저는 긍정적 징후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부터 그래도 매주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진입하면서
많은 컨센서스가 기업 실적들이 현재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안 나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으로 보셨군요. 아니 여기 아니라 예.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이 아주 순탄하게 올라갈 때 아주 짧죠. 그 시간은. 장세장 초기에는 그래 뭐든지 다 좋지만 이게 저희 썰물이 빠져나가고 진짜를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 시작이 되면 굉장히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너무나 지나치게 높아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뭐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실적신이 4개가 있죠. 근데 이제 3분기가 기대보다 잘 나왔던 거는 작년 한 해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했던 사회. 보통 3분기가 되면 좀 지나치게 낙관했던 것들은 낮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마도 3분기에 그걸 낮춰갈 겁니다.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한 거 아니냐. 최근에 기대치가 좀 내려오는 것들 보면 주가가 미리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속단하기보다는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특히 이제 IT 쪽에서 예. 실적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뒤이어서만 장이 전환되더라도 좀 힘있게 상승할 때 동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준점을 실적으로 보셨는데 실적에 네. 지금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익을 보면 3분기에 삼성전자 기대감은 더 올라가요. 4분기는 예. 낮춰지기 시작했거든요. 내년도 낮춰지고 있어요. 내년은 굉장히 두 자릿수 하락 보통 반도체 하락을 얘기하죠. 이제 재고 이슈까지 가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그림 제가 하나 보낸 게 있는데 이 기대값에 충분한 하향 조정 필요 이런 그림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예.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 그래야 매출이 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어떻게 든 수출 증가율이 꺾였거든요. 수출 절대액이 아니라 증가율이 꺾이면 보통 저기 파란색 선이 뭐냐면 이 상향 기업과 하향 기업의 비율인데 이미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내려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코스피, OP 마진, 영업이익 마진이 꺾여 내려올 겁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OP 마진이 우리나라가 현재 과거에 엄청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왔기 엄청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9.7%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 마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즘 최근에 물류비 상승이나 뭐 좀만 기업 탐방을 좀만 확인해 보셔도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유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규소, 뭐 황린, 반도체 관련 재료들이거든요. 이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부분이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 수출 기업들. 근데 뭐 환율돼서 뭐 기계적으로 지나고서 그려보면 예쁘지만 네. 사실 저희들 하우스의 특징은 그냥 미들아웃에서 그걸 동시에 보려고 하는데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선행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재료 코스트의 어떤 단가들인데 이것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에너지의 추정치가 왜 후행적으로 나오냐, 에너지들 일을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시는데 철강가격이 올라가면 뭐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어도 그거다 롤링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게 평균을 내 가지고 반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아마 내년 1분기에 상당히 추정치가 내려올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저게 내려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뒤에 열어질 시장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정상화로 가는 길이고 만약 그 당시 정말 얼마 뒤가 됐던지 간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분을 이겨낼 만한 성장률이 나오는 국면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 증시도 상당히 수출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더 걱정되는 거는 왜 우리가 2000년대 중반처럼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중국이 싸게 제작을 해서 디프레이션을 수출해 주니까 미국이 잉여를 남겨가지고 다 좋았는데 요즘 아무리 봐도 중국은 인플레이션 수출국이거든요. 이것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코스트 구조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뭐 미국, 중국의 전기 이슈가 척탄만 수입 때문에 해결될 것이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뭔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저기 여러 가지 적혀 있지만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다 같이 부채 이슈에 묶여 있어요. 미국은 너무나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고 공장들을 미국에 갖고 오게 해서 리쇼어링해서 법인세를 걷어야겠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너무 많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뭐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의 다 와닿는 건 가계부채 줄이다 보니 계속해서 정책 당국은 신용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채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들 다들 경기할까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이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게 체력이 아직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는 기업의 주주가 되겠다. 그 기업이 주주가 되겠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망하는 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많이 파는 시장에 투자해야 되고 돈을 많이 남기는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어야 주주가 돼야 되는 건데 예. 그 환경이 흔들리다 보니까 최소한 그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지면 주가가 적정한 수준에 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내려와야 적정한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은 기대값이 높으니까 여기도 싸다 저기도 싸다 계속 단기적으로 싸다 외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기대값이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 것 같지는 않은데 4분기와 내년 1분기 초반 정도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4분기 말에서 1분기 초가 굳이 제가 무슨 뭐 맞추지 못하지만 예. 기간을 찍는다면 그때쯤이면 기대값이 상당히 내려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미국은 공장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하고 있고 중국은 구조 조정하고 있고 우리는 신용 쪽에 이제 경계를 하고 있고 네. 금리는 인상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수출 데이터의 개선세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네. 변수 체크해 주셨고 기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지면 그게 또 이제 매수의 네.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그 매수의 기회라고 보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역설적으로 결국 기업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을 때 예. 오히려 기대 수준보다 잘 나오는 기업을 투자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기회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화되고 예. 집중화될 거예요. 그런 기업에. 최근에 컨센서스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탐방 결과를 종합해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는 뭐 여러 소재주도 나오고 뭐 동영상이 나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뭐 얼마 오른다 내린다 잘 못 맞히지만 컨센서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인데 하여튼 그건 저희가 최근에 자료 발간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내러티브하게 접근하면 뭐가 있을까? 가장 핵심은 다들 얘기하시는 리오프닝이겠죠. 너무 간단하게. 시간이 짧은 상 설명하면 그것들은 뭐 저희들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축으로 오히려 실적 호조에 집중하고 리오프닝은 내러티브로 가져가시면 아마도 그런 시장을 방어하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이제 반등에 나서 주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을 내주네요.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